어머, 여보, 그 땅이 진짜 노다지래. 내 친구의 사촌의 사돈의 형님이 국토부 공무원인데 거기 곧 개발한다고 무조건 사야 한다고 했다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면 10배? 우습지. 거의 100배로 올라갈 땅이래. 지금 가격이 똥값이라서 투자하는데 위험도 없다고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얼마 안 하더라니까. 딱 3억만 투자하자. 100배로 오르면 300억이라니까.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잖아. 딱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아, 또 시작이다. 정신 좀 차려. 100배로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땅이 어떻게 100배나 올라? 세상에. 3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어디서 3억이 나와. 정신 차려. 그리고 당신 친구의 사촌의 사돈의 형님이면 남이야 남.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당신이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안 그래도 팔랑귀인데 3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아니, 그 국토부 공무원이라잖아. 아이, 거기 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돼서 그 친구의 사촌의 사돈의 형님도 다른 사람 명의를 투자를 할 정도였대. 그러니까 무조건 오르는 땅이라니까. 3억 투자해서 최소 10배 이상 오른댔으니까 그래도 30억이야, 30억. 30억이면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는 돈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다 갚아가는 마당에 아예 한 번만 투자해보자. 응? 진짜 나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래. 아서라 아서. 우리 아들들 공부머리 하나도 없는데 유학 보내서 뭐 할 건데? 아이, 그리고 그런 말 듣고 냅다 투자했다가 사기 맞는 거라니까. 세상에, 그런 정보가 당신한테까지 흘러들어왔으면 이미 세상 사람들 다 투자할 만큼 했어야 정상 아니야? 아직도 땅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절대 안 되니까. 아니, 그럴 돈도 없어. 내 배떼지를 갈라봐라. 그런 돈이 나오나. 아유, 이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우리가 평생 소시민으로 사는 거라고. 국토부 공무원 말은 자다 깨서도 듣는 거랬어. 아, 제발 그거 못 봤어? 몇 년 전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본인 소유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 계획 세워가지고 10몇 억짜리 땅으로 150억을 벌었대. 아이, 그래서 그 사람 안 잡혀갔어? 이게 다 불법 투기라니까. 아유, 진짜 불법을 가지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한다. 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올 정보가 안 넘어와요. 저번에도 당신이 허탕 친 거 잊었어? 예? 아줌씨, 애들이나 잘 보살피세요. 그 엄한데 눈 돌리지 말고. 아이, 물론 그거야 불법이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뭐 몇십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억 정도만 투자해서 먹을 만큼만 먹자는 건데 그게 왜 뭐가 나빠? 부자들은 더한 짓도 해. 세금 안 내겠다고 벤츠 끌고 다니면서 재산 다 빼돌려서 임대 아파트 살고 그런다잖아. 우리도 이럴 때 탑승 좀 하자 좀. 물론 친구의 사촌의 사돈의 형님이면 남이죠. 생전에 얼굴 한번 못 볼 가능성이 난무한 남이요. 그때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홀린 건지 진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믿음이 간 건지 아니면 국토부 공무원이라는 말에 혹한 건지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조건 남편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랑 30년 지기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자기는 벌써 그 땅을 샀다면서 저한테 더 오르기 전에 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조바심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죽으나 사나 남편을 설득해야겠구나 싶었고 며칠을 정말 조르고 졸랐어요. 제가 오죽하면 대학 다니던 시절에나 만들어 본 PPT까지 만들어서 남편 앞에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 땅이 개발되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면 될 건지에 대해 파트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니까 남편이 제 진심을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요? 마침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했던 것 100%를 이룬 건 아니었어요. 저는 주택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받자는 거였는데 남편은 주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정 받을 거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친정에 빌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따로 대출을 받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여 돈을 몇 천만 원 정도 받아서 어찌어찌 2억 정도 되는 돈을 모았어요. 대신 남편은 제가 대출을 갚아야 하니 공동생활비를 줄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원래 남편과 저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랑 아파트 대출비를 각출해서 쓰곤 했거든요. 그 돈을 확 줄이고 대신 땅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을 잘 갚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정말 당신이 너무 확신을 하기도 하고 간절해 보이니까 허락하는 거야. 당신만 믿고 허락하는 거고, 만약 이거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도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줄 알아. 아니, 누가 들으면 같이 갚는 줄 알겠어. 결국 대출금은 내가 다 갚는 거잖아. 아, 나는 허락해준다길래 주택담보로 받아서 같이 갚는 줄 알았더니. 대신에 그 땅도 당신 명의로 하는 거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몰라? 그리고 공동생활비도 팍 줄여줬잖아. 아, 나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친구의 말만 믿고서는 무려 2억이라는 돈을 써서 땅을 사게 되었어요. 뭐 그 땅이 똥 같은 땅이든 황금 같은 땅이든 일단은 제 손에 땅 문서가 들어오니까 기분은 또 좋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8개월 안에 모든 게 다 판가름 난다고 하니까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저는 매일매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8개월 뒤에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생긴다는데 그런 기분이 안 들겠어요? 로또 같은 건 제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건 제가 당첨이 될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빨리 시간이 쑥쑥 지나가서 저도 떵떵거리면서 부자 행사할 날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우리 애들 유학도 보냈고 우리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차도 외제차 하나 뽑고 뭐 그럴 생각에 잠이 오질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핫불싸.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일이 흘러가게 되더라니까요. 이래서 뭐든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법인데 제 오랜 친구의 말인데다가 국토부 공무원이라는 그 직함에 속아서 제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던 거예요, 글쎄. 그 땅이 8개월 안에 재개발이 난다는 소식은 개뿔, 아주 간감무소식이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연락이 그렇게 잘 되던 제 친구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무한한 상상에 빠져들게 되었죠. 오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재개발이 된다고 거짓말을 치고 어떤 땅에 투자를 하려고 유도를 하는 그런 사기 수법이요. 남편도 옆에서 8개월 뒤면 결판 난다더니 왜 아무 소식도 없냐고 닥달을 하지. 아유, 정말. 제 말 믿고 눈 한번 딱 감고 투자를 한 건데 왜 감감무소식이냐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이라는 건 한 번에 확 몰려서 찾아온다고 하더니 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상선에 암이 생길 줄 알았겠냐고요. 목에 자꾸 멍울 같은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 작고 초기로 보여서 제거만 하면 문제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을 먹게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 대출받았던 것에 대한 이자를 낸다고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아니면 재개발 소식이 없어서 하도 마음을 졸여서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더 막막한 건 제가 보험을 전부 정리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암보험 빵빵하게 들어놨었지? 아이, 우리 누나가 그때 암보험 싹 들어놓으라고 누나가 일 그만두기 전에 보험 설계 싹 해줬었잖아. 암 진단비 얼마나 나오지? 그래도 빵빵하게 징직 들어놔서 다행이지 뭐. 그거 없었으면 앞으로 치료비 나갈 거 엄청 걱정됐겠다. 그지? 어, 보험? 그게 말이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남편이 공동생활비를 줄여줬다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까 고정비용조차 부담은 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 금액이 높은 곳에서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1금융권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DSR 규제 때문에 1금융권뿐만 아니라 2, 3금융권도 대출 한도가 많이 내려갔지만 제가 빌렸을 시기에는 그런 규제들이 느슨한 편이라 2, 3금융권은 이자는 높을지언정 자기 연봉의 서너 배 이상도 빌릴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살짝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무조건 1금융권에서 빌려야 금리가 더 낮아서 제가 낼 돈이 적다고 대출 한도 높게 나온다고 2, 3금융권에서 빌릴 생각은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 높게 주는 곳에서 빌려놓고 1금융권에서 받았다고 대신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일부러 친정에서 빌려준 금액을 부풀려서 말했죠. 근데 역시 1금융권에서 빌리는 게 아니다 보니 이자가 높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내야 하는 공동생활비도 줄여줬다지만 매달 갚아야 할 돈과 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보험 들어놓았던 걸 해지한 거죠. 대신 대출도 졸라서 받았는데 보험까지 해지하겠다고 하면 또 잔소리 할까 봐 남편 몰래 제 보험을 해지했어요. 저는 결국 울면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도 잃고 병까지 걸린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대체 왜 보험은 나한테 말도 없이 해지한 건데? 아무리 대출금이 부담되어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대출한도 높게 나온다고 2금융권이나 4금융 같은 데 이용하면 안 된다고. 아이씨, 어쩐지 땅을 2억이나 산 게 수상하더라. 난 몰라. 알아서 해. 암 수술도 처가에서 빌려서 하던지 암 수술비까지 나한테 기댈 심산인 거야? 내가 애초에 당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 저번에도 당신 믿었다가 말아먹었는데 또 믿은 내가 등신이지. 잘못이었다고. 당신같이 대책 없는 인간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당장 짐 싸서 처가로 가. 저는 남편한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제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남편 보고 투자하라고 조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손해를 보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돈도 아니었고 여윳돈으로 한 거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거라고 큰소리 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 돈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제가 스스로 갚고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제가 내야 하는 공동생활비가 줄고 남편이 생활비나 애들 교육비 등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빌 일도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을 온전치 못하게 할 만큼 멘털이 나간 상태였고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까지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제가 사과를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험을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해지한 것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놀래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남편 놈은 도저히 저랑은 못 살겠다면서 당장 처가로 가라고 처가에 가지 않으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있지요.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이 분이 안 풀리는지 글쎄 시댁에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불러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면목이 없으니까 고개도 들지 못했고 말이죠. 전화를 한 지 40분 만에 무슨 일이냐면서 시부모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알면 절대 반대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만 대출받은 걸 허락받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한테는 쉬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면 그것도 다 밝혀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일인데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어? 너 무슨 사고 쳤니? 분위기가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누라 무릎까지 꿇리는 건 아니지 않니? 너 일어나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웬 오래된 친구라고 말하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집사람이 대출까지 받아서 2억 땅을 샀는데 망했다고요. 8개월이면 재개발이 난다고 하더니 강간무소식에 팔리지도 않는 이상한 땅이나 가지게 되었다고요. 내가 분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 대출 이자가 얼만데. 무릎 100번 꿇어도 시원찮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라가 그게 진짜냐? 지금 완전히 속아서 개뿔도 없는 땅을 2억이나 주고 샀다고? 예, 너 저번에도 아범 꼬연에서 두자니 뭐니 하더니 말아먹더니 또 그렇게 큰일을 대책 없이 부리면 어떡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어야지. 남의 말만 들어서야 되겠어? 정말 오랜 친구가 그 땅이 무조건 재개발된다고 해서 그 국토부 공무원이 정보를 준 거라고 했어요. 8개월이면 재개발 확정 소식 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조금 소식이 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재개발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 땅 그냥 사기 맞은 거라니까.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장 짐 싸라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짐 싸. 당신이랑은 더 이상 얼굴 마주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대출 갚는다니 뭐니 하면서 생활비를 내가 훨씬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애들 학원비도 내가 다 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뭐? 암 환자? 대출금 때문에 암보험도 해지했다고?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당신이랑 같이 결혼 생활 할 수 있어? 이혼해. 이혼이라니. 아니 우리 집 대출금도 다 갚았잖아.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 조여매고 둘이 열심히 살면 그거 금방 갚을 수 있어. 당신이 조금만 나 도와주면 안 될까? 다 우리 잘 살라고 그런 짓이었다니까. 친정 부모님이 돈 좀 보태줘서 산 거라 실질적으로는 갚아야 할 돈은 2억도 안 되잖아. 내가 암까지 걸린 마당에 이혼까지 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도 쓰러지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뭐라고? 암에 걸렸다고? 아이고.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당장 너 이혼해라. 우리 아들한테 암 투병하는 거 병수발 들게 할 수는 없지. 이혼해. 나도 이 작태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엄한 땅 산다고 2억 낭비해놓고 암 투병하는 거 병수발까지 들게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되니까 이혼해. 암도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는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있는 마당에 당장 이혼해서 살면 애들한테도 상처가 될 거예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라. 당신 말만 들었다가 이게 뭐냐고. 당신 같은 여자랑 계속 살다간 나까지 인생 조져버리고 작살나게 생겼어. 옷 입어. 처가로 대따 줄 테니까. 제가 절대로 친정에는 못 가겠다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자 남편이 옷방에 들어가더니 제 옷으로 보이는 것들을 전부 캐리어에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저에게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면서 멍청한 짓 해서 이혼당해도 싸다는 이야기를 뱉더라고요. 정말 자존심도 상했지만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래요. 2억 낭비한 거 맞죠. 그렇지만 제가 남편 돈을 허락 없이 뺏어서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허락도 다 받고 한 거였고 정말로 잘 살자고 한 거였는데 저는 눈물까지 줄줄 흘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친한 친구였고 애가 워낙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친구의 사촌의 사돈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정보를 몇 번 줬었고 그 바람에 친구가 큰 돈을 벌어서 집도 대출 없이 한 방에 현금 박치기로 샀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 일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제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땅을 사게 만들려고 작전을 짠 게 틀림없다고. 분명 친구의 친척 중 누가 그 팔리지도 않는 땅을 들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걸 짜고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똥값인 그 땅을 속아서 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정말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거기다가 암투병까지 시작했는데 물론 수술만 하면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심신이 약해질 대로 다 약해진 상태에서 이혼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멘털이 나가더라고요. 이혼만큼은 죽어도 못한다고 빌빌거렸지만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결국 남편 차를 타고 처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에 상응하는 모든 죄를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저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을 보류해 주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준 것 자체가 고마워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약 없이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친정에서 지낸 지 4개월째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암 수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술 후 3박 4일간 입원을 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맨날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회사에는 무급으로 병가를 낸 상태였고 아이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뭐 남편이 바쁘니까 시댁에서 돌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던 남편의 말과는 달리 점점 더 저희의 사이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낸 지 4개월이 넘었는데 남편 놈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암 수술까지 했는데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제가 사고를 쳤다지만 100년 가약을 맺는 부부인데 병에 걸린 마누라에게 관심도 없고 연락 한 통 없는 제 남편이 야속하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맞죠. 남편 놈은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한테 수술 잘 됐냐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지쳐가게 되었고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TV를 보다가 뉴스할 시간이 되어서 뉴스를 보는데 글쎄 제가 너무 놀랐지 뭐예요. 제가 사기를 맞아서 샀다고 생각했었던 그 애물단지 같았던 땅이 재개발 확정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안도의 마음에 그 소식을 보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말이에요. 그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는데 땅을 사라고 했던 제 친구였어요.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건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서도 원망 섞인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연락 한 통을 못했어. 너 뉴스 봤어? 오늘 재개발 확정 소식 나왔어. 이제야 나도 마음의 짐이 좀 내려가서 너한테 연락을 한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 땅값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 없이 살자. 응? 예, 나 진짜 힘들었어. 대출은 받았는데 감감무소식이지. 심지어 병도 걸려서 암수술까지 안고 있지. 그래도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마워. 주변에서 내가 사기당한 거라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믿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 정말 일이 잘 풀려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랑 저랑은 재개발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뉴스가 만연하게 울려 퍼졌으니까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남편이었고 뒤이어서 시어머니도 연락이 오고 신우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그러더니 다들 하나같이 저한테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서로 하는 말이 다들 화가 풀렸으니까 다시 받아주겠다고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전부 다 그 땅 때문 아니겠냐고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저한테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근데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있고 제가 암 수술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수술 잘했냐고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좋다고 돌아가면 제가 병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쫓겨난 뒤로 저도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한 상태였잖아요.
제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저에게 인심 쓰듯 돌아오라고 툭 쉽게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지요. 저도 꿈틀할 줄 아는 사람인데 곱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연락이 오고 한 열흘이 지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시댁에서 모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좋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돈 들고 금이환양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만나서 복수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속에 앙금이 안 풀릴 것 같았거든요. 마음 딱 잡고 절대로 자존심 굽히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뒤에 시댁에 가니까 정말로 진수성찬으로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유,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거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 그나저나 수술은 좀 어떻게 됐니? 이제는 암도 다 나은 거야. 암 추적은 5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던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살 빠진 거 봐라. 아이고, 고생했겠네. 앞으로는 나랑 같이 병원 다니면서 몸 관리 제대로 하자. 알겠지?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올케 살이 엄청나게 빠졌네. 근데 뭐 솔직히 서운할 만했지. 우리 올케가 암세슬까지 했는데 아무도 연락 한 통 안 했다며. 아유, 난 바빠서 몰랐어. 이번 일로 이혼한다고 해도 솔직히 다들 할 말 없지 않어? 나는 올케 마음 너무나도 이해해. 내 남편이 그랬으면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걸. 아,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누나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리고 이혼 이야기도 말이야. 애초에 보류하기로 했었어. 나 화 다 풀렸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와서 애들도 좀 챙기고 그래. 우리 엄마가 애들 보느라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 당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집안꼴이 말이 아니더라. 그래, 우리 손주들 내가 돌보느라 아주 등골이 다 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말인데 그 땅이 얼마나 올랐다고? 뉴스에서 보니까 20배는 올랐다고 하던데. 그럼 2억 투자했으니까 40억 되는 거냐? 아유, 내가 우리 손주들 돌봄 값을 받아야지. 앞으로 우리 가족 노후 걱정 하나 없겠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 덕에 이게 무슨 호강이냐? 어머, 시족 아들은 당연히 엄마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 내 동생이 육아에 관심이 있길 했어. 어쨌어? 당연히 돌봐줘야 하는 걸 가지고 돌봄 값을 받아야 하니 노후 걱정 없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옳게 괜히 서운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옳게 응원해. 옳게가 우리 동생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할 거야. 역시 옳게 편은 같은 며느리 입장인 나밖에 없지. 자꾸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고 그래. 부정타게 한번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우리는 큰 돈 필요 없다. 앞으로 노만 잘 챙겨주면 그걸로 된다. 우리도 서운했던 거나 화가 났던 감정이 있었던 거 다 떨지 마. 며느라, 너한테 못된 소리 했던 것들도 전부 반성하고 있으니까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알겠지? 다들 하나같이 제 돈을 가지고 지들끼리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염치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제가 직접 계획했던 복수를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멍청한 인간이라고 해도 이 꼴 다 봤는데 이혼 하나 생각 안 하면 답답해서 복장 터지지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서류를 그들 앞에 내놓았어요. 뭔가 싶어 두근두근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서류를 보더니 다들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고소해라.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건 또 뭐야? 보복운전 신고? 야, 너 제정신이야?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때 내가 블랙박스 메모리 빼서 내 방 서랍에 뒀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건 또 뭐야? 불륜?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아유, 옳게. 이걸 여기서 이렇게 까발리면 어떡해. 사람 난처하게. 이건 옳게랑 나랑 둘이서만 알기로 한 거 아니었어? 누나가 한 짓이야? 미쳤어? 어쩐지 이혼해도 이해를 하네 뭐네 하더니만 뒤에서 이런 거 까발리고 뒷돈 쳐받으려고 지금 나를 팔아치운 거야. 와, 가족끼리 뒤통수 대박이다. 소름 돋아.
아니야. 나는 네 블랙박스 영상만 제공했다고. 네가 지난번에 술 취해 들어와서 올케랑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보복운전 덮어씌운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서랍 안에 블랙박스 매물이 있다고 하길래 그런 거지. 나는 그냥 확인만 한번 해봤는데 올케가 억울할 것 같아서 전해준 거라고. 그니까 그걸 왜 주냐고. 진짜 이혼시킬 생각으로 그 짓을 한 거야? 이혼한다고 누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냐고. 예, 너 같으면 암 수술했는데도 평문하는커녕 연락 한 통 없는 인간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겠니? 아이 그래 내가 그랬다. 어차피 올케가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팔아서 돈 좀 챙기려고 그랬다. 올케 보복운전 덮어 써서 벌금도 내고 그랬지? 내가 친 거 제대로 줬잖아. 그거 재심해가지고 제 깜방에 쳐넣어. 복수 완벽하지 않아? 올케를 버린 복수 제대로 해주라고. 그리고 나한테는 블랙박스 영상값으로 한 1억만 주면 돼. 이 미친년이 지금 지 동생을 나락으로 보냈다고 이 지랄을 떨어? 1억을 달라고? 와 진짜 그 돈 1억에 동생을 팔아넘겨? 다시 잘 지내게 되면 60억이 굴러 들어오는 건데 1억이 문제야? 누나 혹시 나 미행했냐? 불륜 사진까지 찍어서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런 게 누나고 가족이냐? 억울하네. 네 불륜 사진은 내가 찍은 거 아니거든. 올케가 사람 써서 찾아나 보지. 그러길래 그런 짓을 왜 하고 그러니? 네가 떳떳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한 방에 터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닌데요? 불륜 사진. 이건 어머님이 저 인간이랑 이혼하라고 주신 거고요. 제가 뭐하러 저 인간 뒤를 캐고 다니겠어요? 귀찮게. 뭐라고? 엄마가 지금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와이프한테 알렸다고요? 왜요? 아니 이혼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니 뒤에서는 이혼시킬 생각으로 불륜 사진을 전달했다고요? 이 사진 주시면서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냐고. 내가 일하니까 양육권, 친권 다 들고 가더라도 손주들은 돌봐주시겠다면서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던데 아예 불륜 증거 사진 줄 테니까 양육권, 친권 다 나보고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본인은 애들 하원 후에 돌봄 선생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근데요, 애들 학교 갔다 와서 그 몇 시간 돌보면서 3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염치 없지 않나? 제가 그 돈 쏟아부어서 어머님께 아이 맡긴다고 한들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시어머니 또한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말을 할 줄 몰랐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남편놈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콩가루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참 막막한데요.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친정집으로 데려다 준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놈은 처가에도 알려야 한다면서 저에게 친정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올라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실 살짝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번 발동하는 건 아닌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주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욕본 꼴도 꽤 있었죠. 그날도 괜히 운전하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여러 번의 경험상 이럴 때는 찍소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아서 저도 차에 타서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친정에 가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차 한 대가 우리 남편 차 앞으로 쓱 끼어든 거예요, 글쎄.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지만 우리 남편이 화가 극심하게 나 있는 상태였고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니 그때부터 보복 운전을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차 앞에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고 그 차 운전자도 보복 운전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일부러 살살 피해서 운전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글쎄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미친놈처럼 그 차를 가로막으면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빠져야 할 곳에서 빠지지도 않고 그 차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냐고 막 빵빵거리면서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온 거예요. 뭐 그 피해자 차량이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그 차만 죽어라고 쫓아갔었던 거죠. 이 앞차가 신고를 하면서 일부러 우리를 경찰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놈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우리 남편이 영업직 사원이라서 무조건 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보복운전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이게 유형에 따라서 특수손괴, 폭행, 협박, 상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영업직 사원으로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데 운전을 못하면 완전히 꽝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방이나 수도권 근교에 갈 일이 많았거든요. 경찰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저를 보면서 다급하게 그러는 거예요. 박관자, 알잖아. 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되면 안 되는 거. 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받고 앉아. 그럼 내가 이유는 보류할게. 당신이 갚아야 하는 남은 대출금 그것도 같이 갚자. 대신 내 화가 풀릴 때까지는 초과 있어. 그렇게만 해주면 나도 화 가라앉히고 다시 당신이랑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 근데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무조건 이혼할 거야. 저도 미친년이지요. 욕을 억수로 퍼먹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만큼 절박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보류해주겠다는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대신에 제가 운전석에 바꿔 앉아주었거든요. 그리고는 경찰이 왔고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의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 건이 되는 것만으로도 벌점 100점을 받아서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암 환자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피해자한테도 사과를 하고 해서 벌금형으로 끝이 나게 되었고 벌금도 다달이 나눠서 갚기로 피해자랑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나마 착한 사람인 게 다행이었지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남편놈이 가해자였고 저는 바꿔치기를 했을 뿐이었잖아요. 그때는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아픈데도 연락 한 통 없고 대출금 같이 갚아준다더니 소식이 없더만요. 이 인간들의 작태에 화가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잖아요. 남편은 어떨지 몰라도 신우는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반응을 살펴보더라고요. 눈치가 빤한 신우는 제 말투에서 느껴진 건지 제가 남편이랑 더 이상은 같이 살지 않겠구나 하는 빠른 판단을 내렸나 봐요.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박쥐처럼 붙어서 남편의 뒤통수를 그냥 빡 하고 후려갈겨버린 거죠. 신우가 글쎄 예전에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한 남편놈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보복운전을 했을 당시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블랙박스 메모리를 몰래 훔쳐서 저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일부러 가지고 온 거야. 옳게 주려고. 당연히 투병 중에 연락 한 통 없던 놈 뭐가 예쁘다고 같이 살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왕이면 올케도 억울한 거 다 풀고 이혼해야 하지 않겠어? 이거 받아. 블랙박스 메모리야. 올케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알고 있어. 그놈이 술에 취해서 나한테 비밀이라면서 알려주더라. 웃긴 게 만땅으로 취했는지 다음날 기억도 못하더라고. 우리 본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고 하길래 몰래 훔쳐왔지. 여기에 녹음까지 싹 되어 있더라. 동생놈이 운전자 바꿔주면 올케가 대출받아서 사기당해 산 땅 가지고 이혼하자고는 안 하겠다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운전자만 바꿔주면 철회하겠다고 한 거 말이야. 말이 권유지 거의 협박식으로 말하더구먼. 이거 안 들어주면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뭐 중간에 대출받은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한 거 같은데 그놈의 새끼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갚아주지도 않았지? 정황이 전부 드러나 있으니 절대로 올케한테는 섭섭치 않은 자료가 될 거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올케도 나한테 뭐 하나 줘야 하지 않겠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 블랙박스 매물이 나한테 1억이 사가. 일단 가져가서 증거가 확실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1억은 계좌로 입금해줘. 근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웃긴 집안이지 않나요? 신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까 제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글쎄, 바람 피우느라 제가 수술을 받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었던 거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지요. 시어머니가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뭐 남편은 몰래 휴대폰이라도 뒤진 건지 뭔지 불륜의 증거를 내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 때고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을 때니까 남편 놈도 시댁에서 자주 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남편 놈이 내연녀랑 통화하는 걸 몰래 듣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남편 놈 잘 때 휴대폰을 뒤져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남편의 휴대폰 잠금 패턴은 쉬운 편이었고 시어머니가 그 전에 남편이 잠금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가며 잠금 패턴을 풀었더니 딱 되더래요.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 화질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둘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셀카부터 시작해서 문자까지 싹 찍어왔는데 분별은 되는 정도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아들인데 정말 이 불륜 사실을 저에게 알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거 들고 이혼해도 어머님은 상관없다 이 말이시죠? 아유, 어차피 딱 보니까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나도 내 몫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니?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 딱 눈치챘지. 네가 영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해한다. 아니, 나 같아도 암 환자버린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야. 대신 내 덕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이 자료 있으면 말이다. 네가 양육권부터 친권까지 전부 다 들고 갈 수 있을 거다. 너 일하니까 또 몸도 안 좋으니까 뭐 부탁만 해주면 내가 애들도 돌봐줄게. 대신에 나한테 생활비를 좀 지급해 줄 수 있겠니? 애들 봐주는 돌봄값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기가 막히죠. 시누이야 원래 살갑지 않은 사이였다고 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인데도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들 하나같이 남편 놈이랑 저랑 이혼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일 한심한 건 남편 놈입니다. 시어머니랑 신우는 남편 뒤통수를 쳤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찔리는 부분은 있는지 제가 이 집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 놈은 저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제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뻔뻔한 거죠. 아무튼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증거들을 싹 한 방에 그 자리에서 까발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안 황당하고 배기겠어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편이 신우의 멱살을 확 잡으니까 신우가 놀래가지고 남편 놈 머리채를 확 잡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불구경이나 하겠구나 싶었죠. 야야 이거 안 나? 뭘 잘했다고 누나가 내 머리채를 잡아. 지금 동생 팔아넘기고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그랬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손 놔. 뭔 나? 놨다가 네가 나 한 대 치면 어떻게 하라고 이 미친놈아. 그러길래 왜 보복 운전을 해놓고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 네 죄는 네가 받아야지. 서로 합의하야 한 짓인데 뭐. 내가 운전 못하면 앞으로 돈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어? 생각이 없냐? 서로 윈윈한 거지. 아이고 서로 윈윈 좋아하네. 올케는 벌점 맞아서 면허정지 100일 걸리고 벌금도 1,000만 원이나 물었는데 뭐가 윈윈이냐? 아이고 나무새스럽게 남매가 머리채 쥐어뜯으면서 차이도 안다. 니들 당장 그 돈들 못 나? 너희들 남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입 다물어. 지금 아들이 바람 피운다고 친권 양육권 다 들고 가라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돈 받아 처먹겠다고 한 주제 누구 보고 부끄럽대. 이놈이 지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 솔직히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얌체같이 굴었어. 어? 지 부모한테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까지도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 줄 알아? 네가 부모한테 미리미리 잘 좀 해서 봐라.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했겠나? 그러길래 국토부 공무원이 그 땅에 오른다고 했다는데 그거 좀 진득하니 기다려보지는 못할 망정 쫓아내기를. 네가 처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익석해서 최소 20배란다 20배. 우리 가족 전부 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니 집사람이 대출받아서 투자해서 번 돈을 왜 가족들이 나눠 가져? 나랑 집사람이 쓸 돈이지. 그리고 그때는 암환자네 빚쟁이네 쫓아내길 잘했다고 하하호 해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이게 가족이야?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이런 짓을 해놓고 돈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랑 가족이라니. 누구는 너랑 가족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봐 옳게. 내 덕에 친 거 제대로 잡은 거 알지? 나한테 1억은 줘야 한다. 응? 나 그 돈 어떻게 쓸지도 다 생각해놨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옳게 편 많이 들어줬던 거 알지?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나 까먹으면 안 된다. 응? 나도 우리 손주들 기꺼이 돌봐주마.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다 들고 가. 애 돌보는 비용 정도만 좀 보태줘라. 어? 짠돌이 자식들 때문에 용돈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우리도 노후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 하잖니. 제발 이 늙은 시어미 시아비 까먹지 말아라. 응? 다들 미쳤어? 돈에 눈이 멀어서 누굴 팔아넘기는 거야? 아주 그냥 나를 사회에서 매도시키려는 거야? 내가 친아들은 맞아? 야, 솔직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정이 있으면 올케한테 더 있지. 그나마 나 보험일 할 때 보험도 들어준 사람인데 너는 실비 싼 거 하나 들은 게 전부잖아. 너는 늘 가족한테 그따위로 행동했어. 지돈 아깝다고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 없는 주제. 네가 그러니까 다들 하나같이 네 뒤통수를 갈기는 거라고. 맞다. 네가 살갑기라니 우리한테 용돈이나 팍팍 줘봤니? 아들 유세 떨면서 맨날 갈비찜 해놔라 소고기국 끓여달라 요구만 했지. 며느리 아니었으면 네가 명절에 집에나 찾아왔겠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용돈을 줄 때도 있는 생색에 없는 생색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줬잖냐. 내가 눈치를 하루 이틀 본 줄 알아?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니까요. 애초에 이런 인간들이었던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놈들이요. 아무래도 갑상선암 수술이 하나의 포인트였나 봐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바보 같은 게 정말 돈을 원했으면 증거를 순순히 내놓을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내놨어야 했는데 일단 증거부터 들이밀고 보니까 저는 돈 안 주고도 약점을 제대로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제가 당연히 돈을 줄 것처럼 행동하는데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다들 그렇게 어리석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신 증거는 잘 쓰겠습니다. 이혼하는데 위자료도 아주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보복운전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영업 다니느라 운전 필수일 텐데 회사에서 이제 쫓겨날 일만 남았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배신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서로 잘 보듬어 가시면서 살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증거 가지고 열심히 이혼 소송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거만 들고 내빼겠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야지. 우리가 준비해준 자료만 쓱 들고 튀겠다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지. 도덕이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리고 이 자료들 저 그냥 쓰라고 냅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걸로 돈 주고 사요? 없어도 이혼하면 그만인데 마누라가 암투병 하는데 연락 한 통 없었던 주제 이혼 안 당하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애들은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육아 달인이시거든요. 차라리 매달 친정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드렸지 왜 여기다가 퍼붓나요? 남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너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말이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따져 물으세요? 애초에 멍청한 짓 했다고 집 나가라고 내쫓은 게 누군데. 그냥 평생 땅 사기 맞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괜히 욕심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곳과 인연 끊으렵니다. 고생하세요. 저는 그 말의 끝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가 뒤를 돌자마자 시어머니고 신우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서로 욕설을 내뱉으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제 알바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이 저지른 부정행위들을 싹싹 긁어 모아 변호사 선임을 했고 당연히 남편 놈 보복운전했던 것에 대한 가중처벌 그리고 저에게도 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이혼도 성립되었지요. 사실 저는 조금 겁이 나긴 했었어요. 어찌됐든 남편 놈의 죄를 묵인해주기 위해서 운전자 자리를 바꾸긴 했잖아요. 저에게 처벌이 다시 내려진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겠구나 싶었지만 일단 남편 놈에게 복수를 하는 게 먼저란 생각이 들어서 각오하고 신고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쎄 그 블랙박스 음성 녹음에서 남편이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무조건 이혼할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이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강요당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이겠어요? 남편 놈이랑 바람났다는 인간이 글쎄 같은 회사 돌싱녀더라고요. 저도 뭐 궁금해서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사진에 회사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조금 수소문해 보니까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감히 저 몰래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괘씸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는 않아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일부러 보란 듯이 제가 회사에 그들의 불륜을 고발까지 했어요. 결국 회사에 소문 쫙 나고 여자는 왕따를 당하다가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도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면서 면허 취소당해서 영업 못 뛰게 되어서 좌천당했다고 하던데 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제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저는 양육권, 친권 전부 들고 와서 죄송스럽게도 우리 부모님과 공동육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다 털고 빚도 청산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도 갚고 차도 하나씩 뽑아드렸어요. 이제는 아이들이랑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그동안 제 행동에 답답해하셨을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지내게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생각을 고쳐먹고 너무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